네, 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 1장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거래 대금인데요. 자, 거래 싫고 움직인 종목들의 특징 먼저 잡아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까지 상단에 있는 리스트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위, 2위, 그리고 EV 첨단 소재까지 5위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거래 대금을 실은 종목의 상승보다는 하락불이 조금 더 무게 있게 짓누르는 상황인데, 자, 전반적으로 상위 종목들의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거래대금 많은 종목 가운데 특별히 보신 종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늘 오전서부터 정말 많이 들은 키워드를 단연코 에코프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 주제를 일단 에코프로를 피하려고 최대한 좀 노력을 했는데, 자, 일단 에코프로 관련돼서 뭐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린다면 이제 매도 리포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 이 매도 리포트에 대한 논쟁이 아마 내일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이제 대형 증권사 쪽에 나올 리포트의 주된 내용들을 확인을 좀 해본다라면, 에코프로 BM이 이제 전년 동분기 대비했을 또는 전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을 너무 낮게 잡거나 또는 에코프로 관련 계열사들 전체를 묶어가지고 퍽값을 계산한다든지 어찌 본다라면 오류가 상당히 좀 많이 발견이 되어가지고요. 그 오류에 대한 어떤 정정 기사라든지 또는 에코프로 이제 그룹 차원에서 뭔가 좀 반박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오늘 음봉을 보여줬거나 다시 또 반등을 보여줬다,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시세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첨예한 대립이 좀 발생을 하고 있죠. 일단 그러니까 대주 매도라든지 이제 공매도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좀 크게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힘겨루기가 다음 주 월요일 또는 이제 화요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이제 사야 된다, 또 끌고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시장의 지표로서, 즉 지금 현재 60만 원 이탈하게 되면 시장이 좀 그러니까 하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오늘 좀 봐야 될 종목은 이제 세아 메카닉스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장 전부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LG전자가 과거 한 4, 5년 전부터 전장 부품에 대한 또는 전장 부품 사업에 대한 어떤 진출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타 사업들을 아예 없애버리면서, 대표적으로 모바일 사업부가 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사업을 아예 없애버리면서까지도 집중했던 것이 전장 부품 사업인데, 이 전장 부품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 어찌 본다면 강자를 논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 단위의 자금을 들여가지고 하만이라는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장 부품 사업에 뒤늦게 진출했지만 하만을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글로벌 탑 3 안에 들어가는, 오히려 글로벌 탑 1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 진출은 일찍 시작했지만은 지금 현재 그 어떤 따라잡기 위해서 또는 지금 현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여타 기업들을 좀 인수하는 쪽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이슈로서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세아 메카닉스는 이제 그에 따른 어떤 수혜주로서 이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오늘 특히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트라든지 기술적 분석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LG전자 또는 LG그룹의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과 관련된 어떤 작업이 끝난 그런 어떤 부품이라든지 그런 어떤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평평한 알루미늄 패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을 소위 이제 어떤 압력을 가해가지고 어떤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프레스 작업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대표적으로는 테슬라가 이 다이캐스팅과 관련된 기술로는 글로벌 1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하죠. 자,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LG전자 쪽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특히 LG화학이라든지 에너지솔루션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실상 매번 수혜주로서 거론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 즉 전장 사업이라는 것은 차량 내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뜻합니다. 근데 그 안에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차량 내 디스플레이가 아마 최근에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점차 커지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차량 그 프론트 부분이 전체가 다 디스플레이로 가득 찬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디스플레이 사업 쪽에 있어서 아무래도 두각을 좀 드러내고 있고, 또 지금 전장 부품과 관련돼 가지고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쪽이 계속적으로 각광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중소형주 테마주로서 오늘 좀 시세를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과 같은 경우는 앞서 추천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장 마감 후에 시간이 되면 추가적인 AS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종목 지금 공략 가능할까요? 나인호 위원님의 픽 공개해 주시죠. 자,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너무 가벼운 종목군들이 정말 어찌보면 정신사납게 정말 난잡하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급등락 움직임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우직하게 정말 무겁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종목명은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일단 모바일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지 또는 그 외 관련된 휴대가 가능한 그런 어떤 전자장비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거의 독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대형 디스플레이 또는 TV 또는 더 나아가서 롤러블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에 있어서 대형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 시장에 있어서는 LG 디스플레이 또는 LG전자가 사실상 거의 과독점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있어서 LG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애플 아이폰이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전장 부품 쪽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특히 OLED 쪽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상당히 큰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기관과 또는 외인이 꾸준하게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저점을 높이는 이런 어떤 모습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차트를 잠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신다면 지난 3월 28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추세가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3월 28일자 이후로 시장의 어떤 약세 움직임이 몇 날 며칠 좀 지속이 되면서 다소 좀 아쉬운 하락세를 좀 보여줬는데 자, 지금 중요한 것은 대략적으로 오늘 제가 16,200원 중요 가격이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이 16,200원이라는 가격을 이탈치만 않는다라면 일단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의 추세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이 조만간 아마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는 아마 기존 디스플레이를 확연하게 개선시킨 장비를 좀 장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목업 제품도 계속 또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애플에서 또 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 뭐 대표적으로 아이패드라든지 그외 노트북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전체 모두 다 OLED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16,200원 정도의 내 평단가를 맞추겠다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는 15,300원을 잡으시면서 우직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1,000원 정도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팁을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이 너무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어서요. 당분간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 그래도 안정적인 카드를 선택한다면 조금은 묵직한, 조금은 무거운 큰 종목이 어떻게 보면 정답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조언을 저희한테 함께 주시는 걸까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출연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종합주가지수가 2,500포인트 일단 돌파를 했는데 자, 그 다음은 2,55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찌 본다면 어느 날 갑자기 2,550포인트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방을 놓고 봤을 때 2,500포인트를 이탈치만 않는다면 지금 중장기적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쪽 특히 코스피 200 구성 종목군들 위주로 사실상 뭐 1억 원 이상의 어떤 자금을 통해서 끌고 가시는 매매하신다면 2,500포인트 이탈치 않으면 내가 일단 모아간다. 2,550포인트를 돌파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좀 눌림이 나오면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선 어떠한 관점으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까지에 대한 조언 받아봤고요. 오늘 장 마무리하고 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죠. 그래도 막판에 한 번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빨간불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수, 종목, 환율 문 닫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목요일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에 불안했던 그 마음을 완전히 깨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후장에 한 번 더 힘을 내면서 양대 지수가 오후장에 조금 더 고점을 높여가려는 그 힘을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오늘 하루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간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들이 다소 쉬어가는 가운데 다른 쪽에서 특히 실적에 대한 키워드를 가진 움직인 종목들이 가볍게 오늘은 비교적 확인이 됐습니다. 지수와 함께 하나씩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양대 지수 플러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도 일단 기억을 해두셔야겠는데요. 거래가 크게 시장 전반에 실리진 않았지만 오늘 막판 탄력이 주목할 만합니다. 장중 고점입니다. 2,561선의 코스피 지수 0.41% 오르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 장중 고점 찍는 구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894선까지 올라서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땐 5거래 연속 이번 주 내내 상승 행진 이어가고 있다라는 포인트 일단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수급적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현선물 쪽에서의 포지션 변화 많이들 주목하셨을 겁니다. 일단은 오전 구간에는 코스닥, 코스피 모두에서 외국인은 매도였었는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코스피 쪽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 포지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9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반면에 기관은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일었고요. 1,0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록이 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외국인이 매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줄여가다가 매수 전환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는 물량이 700억 원으로 높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기관은 계속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소폭이지만 매도 쪽으로 기운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받아주는 그 수급 포지션이 확인이 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CPI 소환 구간에서 15원가량 하락했고요. 1,310원입니다. 1,320원에서 1,410원대까지 떨어진 구간, 오늘 추가적인 움직임까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오늘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머니맵을 통해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을 잡아본다면 실적 이슈를 가졌던 종목, 비교적 소외됐던 종목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다라는 점인데요. 2차 전지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는 그간 강한 종목이었죠. 강한 종목에서는 일단 좀 빠져나오는 차익 실현용 매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흔들림이 컸던 에코프로도 5%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BM도 덩달아서 2% 하락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점은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잠잠했지만 셀 업체 중심으로 막판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매수 주체는 조금 더 뜯어봐야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조용하게 장중에 움직였는데 1% 이상 오르면서 올라섰다라는 점을 2차 전지 내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일단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제약 바이오 쪽은 그 대안적인 성격으로 계속 부각되는 쪽이었었는데 오늘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물론이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5회에 한 번 더 튀는 모습이었는데요. 시황 기사로는 코로나 관련 인상 3상 관련된 뉴스가 더 많이 나왔지만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10% 이상 올랐고요. SK 바이오팜 또한 8% 동반해서 강한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이야기하면서 엔터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하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이브와 JYP 엔터 모두 상승했고요. 그리고 게임주 가운데서는 위메이드의 상승, 신작 그리고 흑자 전환 이야기가 나온 쪽도 반짝였습니다. 그간 많이 못 올랐다라는 메리트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사이즈가 큰 종목 가운데 크래프톤, 넷마블 1% 이상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실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조선이니까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속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점 하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신다면 증권사 쪽에서 신조선가 가격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흑전 기대감 높은 섹터 중에 하나죠. 오늘 한국조선해양 2%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역시 2.53%의 상승 곡선 그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적 키워드의 힘이 조금씩 강해지는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분석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 자, 오늘장 막판에 힘이 좀 강했습니다. 수급적인 특징도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장 분석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일단 뭐 방송을 좀 출연하면서 이제 시장을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이제 막판에 한 11포인트 정도 급작스럽게 코스피를 끌어올려서 좀 마감을 지었습니다. 일단 오늘 일단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뭐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좀 예사롭지 않은 마지막 흐름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던 에코프로와 관련된 이슈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자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권사 리포트가 또 추가적으로 매도가 좀 나오거나 또는 기존의 매도에 대한 어떤 의견을 유지하면서 그 하부된 어떤 내용들, 그 내용들이 조금 수정돼서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리포트가 다시 한번 재발행이 되게 된다면 아마도 추가적인 어떤 하락 그리고 그에 따른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만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 아니었어도 일단 에코프로와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약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하루였습니다. 특히 이제 오전장 기준으로 했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경까지 1조 원의 거래 대금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 이후 전후까지는 대략 한 1조 7천억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을 좀 만들어줬었는데 사실 시장의 자금을 다 빨아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10%권에서 보합권까지 또는 상승 VI까지 올라올 때 에코프로가 상승하면 모든 종목들을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하락하면 그 외 개별주들이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즉 시장의 자금 이동이 정말 빨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당분간 내가 에코프로를 거래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질을 판단하거나 내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단기 매매와 스윙을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서 당분간 며칠간만이라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공교롭게도 종합주가지수가 막판에 정말 2,560포인트를 일단 10포인트 점핑하면서 이제 마감을 지었는데 일단은 이 가격대를 내일도 지켜줄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도 지켜줄지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2,500포인트만 깨지 않는다면 일단은 조금 우직하게 끌고 가는 전략과 그날의 당일 주도주 위주로 짧게 소위 말하는 데이 트레이딩도 같이 겸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조언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AS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거래대금 실린 종목 가운데 오늘 특징적으로 세아 메카닉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바로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받았던 종목 목표가가 7,000원이었는데 목표가 훌쩍 뛰어넘은 구간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자, 일단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현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전략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거래대금이 약 한 4천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찌 본다면 동사가 상장한 이후 약 1년간 최근 1년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최대치 거래량을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쉽게 시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최근에 대기업들이 어떤 특정 기업들을 인수 합병을 하거나 지분 인수를 할 때 상당히 소극적인 어떤 이슈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세아 메카닉스 또는 이제 LG 그룹사에서 어떤 특정 기업을 어떻게 인수할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슈가 좀 한 번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할 때 정말 절묘하게 정말 잘 또 공시라든지 기사가 잘 나왔었는데 자, 그와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좀 거래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차트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오늘 계속적인 횡보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장 기준 놓고 본다면 7,750원 정도를 이탈치 않는다면 그래도 돈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상승 파동을 한 번쯤은 짧게 좀 배워 먹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오늘 고점인 8,500원 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거래량이 크게 터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스윙 여부 결정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 더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좀 컸던 종목을 여쭤보고 싶어서 유일 로보틱스 질문 드릴게요. 오늘 장중에 25% 이상 급등 나온 종목,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13% 이상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정 이후에 나온 상승이라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잠잠했다가 좀 들썩이다 싶기도 하고요. 자, 오늘을 기점으로 탄력을 다시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 목표가로 받은 금액이 42,000원이거든요. 계속 끌고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42,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는데 이 녀석이 정말 돌파 못하는 가격이 38,000원입니다. 어찌 본다면 우리가 이 종목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 로봇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산업용 로봇은 다른 여타 기업들도 다 하지만 그 안에서 대장은 유일 로보틱스다. 이렇게 구분지어 놓으시고 유일 로보틱스를 내가 정말 추세 매매를 하면서 끌고 가시고자 하신다면 무조건적으로 38,000원을 돌파하고 최종적으로 그 가격을 이탈치 않으면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확인하시면 그때 이후로는 가져가실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오늘과 같은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38,000원 돌파 못하면 그냥 수익을 챙기는 데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 시각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 유일 로보틱스에 대한 AS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두 가지 종목의 AS 받아봤는데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 해주신 나이던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금요일입니다. 내일도 장이 열리죠. 내일도 많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